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국토순례를 나온 첫째 날입니다. 국토순례를 나왔으니까 거기에 좀 걸맞는 주제로서 그 지역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지역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감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군중 심리다. 어떤 대중의 심리다. 그 군중 심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게 불이 붙으면 덜불에 불 붙는 것처럼 붙으면 그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문제를 신념화 시킨다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입장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지역감정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 편, 한국의 편을 들게 되는 거고, 우리 동네 사람하고 다른 동네 사람하고 조기 축구회라도 한다 하면은 그거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동네 사람이 이기기를 원하는 거는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편이라 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 문화적인 차이로 선호도가 혹 쉽게 말하면 친밀도가 더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대대로 내려온 그 지역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쪽 지역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는 수도 있고 이쪽 지역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쪽 사람들은 산 속에 살고 이쪽 사람들은 바다 속에 사니까 산 속에 사는 사람이 바다 속에 사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 바다를 잘 보지 않았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바다가 좋지 않게 보이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에 익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자기 지역의 고유성의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감정적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말에서도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이 말이라는 거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의 그 뜻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자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라도에서는 자네를 조금 자기하고 동등하거나 조금 낮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조금 높여 부르고 경상도에는 그 똑같이 비슷한 사람들 계급끼리 서는데 조금 낮춰 부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그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어떤 지역적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에 의해서 그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 지역 감정을 감정대로 두고 그 뭐 축구 경기를 할 때 그런 감정을 그대로 뭐 표출될 수 있게 놔두고 또 선거라는 거에 있어서도 어차피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거를 그대로 둬도 된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신념화 시키려고 한다든가 영구히 지역 감정을 고착화 시키기 위해서 신념화 시키는 거,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향성을 자꾸 유도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 감정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니고 이미 이데올로기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지역 감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을 감정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신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왕건의 훈요 10조에 그 건강 이상의, 건강 이하, 건강 밑으로의 지방 사람을 쓰지 마라. 뭐 혹은 그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이 썼던 어떤 그런 글이나 실록들이, 이 왕조실록, 이조실록 이런 거를 조선의 왕조의 실록들을 걸추어서 그런 거를 근거로까지 제시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일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살이에는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큰 사건의 반성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신념화 시키고 있다, 어떤 방향성을 유도를 한다, 이런 거를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실록의 이야기는 그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사대부들이 썼던 지방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 뭐 그 바위 앞에 부처다라든지, 바람 앞에 버드나무 잎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대부들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단체 행동을 할 수 없거나, 혹은 계급적인 편견, 사대부들 양반이다라는 이런 계급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조금 낮추어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그게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입장에 있어서 현대 정치에 있어서도 그 디바이드 앤드 룰, 나누어서 통치를 한다. 백성들이 너무 일치돼 가지고 그 어떤 비지배 계급이라는 의식이 성숙되면은 지배가 혹 그 어떤 통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어떠한 지배 계급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통일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근위 현대사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 감정은 본래의 감정이 아니고 어찌됐든지 간에 신념화되어 가고 있고 또 방향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의 어려운 점들은 지역 감정이 선거라든가 정치에 있어가지고 성패를 논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국의 지역 감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축구 경기나 이런 것처럼 선거에도 지역 감정이 일부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감정은 감정대로 그대로 두자. 그리고 그런 감정이 표출되는 그런 정치 구조에서의 그런 정도의 오류적인 지역 감정은 인정을 하고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리어 그 감정을 억제시키려는 그 자체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 감정은 감정대로 두면서 현재로 신념화시키고 또 방향성을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반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그만두라. 이런 정도로 오늘의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국토 순례를 나와서 숲속에서 캠핑을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 현안의 문제보다 이런 어떤 나라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